예, 어제 뉴스룸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토론을 보내드렸습니다. 토론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해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제 토론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토론 중에 쟁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가장 많이 관심을 끌었던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제 토론 중에서? 예, 일제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해서 쌀을 일본으로 보낸 게 과연 수출이냐 아니면은 수탈이냐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예. 먼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산업화로 농촌 인구는 줄었는데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쌀 수요가 많아졌고요. 그러자 이제 조선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에 공급할 계획으로요. 1920년부터 34년까지 추진된 게 바로 이 계획, 그래서 식민지 농업 정책입니다. 예. 자, 이거를 수출이라고 표현하느냐, 수탈이냐를 놓고서는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수출은 돈을 받고선 내보낸 거고 외국으로, 수탈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게 돼요. 그러한 수출 과정에서 조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식으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수탈당했다고 하는 것만 안 되는 겁니다. 조선에도 쌀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쌀을 강제로 가져간 겁니다. 식민지라는 걸 빼놓고 그것을 돈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강제로 가져간 건요, 공출기에. 예. 그래서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삼미증산계획, 예. 20년에서 34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30년대가 한 것이 돈 받고 수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에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뭐 수출이냐 수탈이냐 이걸로 어저께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다 찾아봤습니까? 예, 8종 모두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확인한 결과 이제 미래인이나 교학사 등 4종에서는 수탈로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학사 등 또 3종에서는 수출이나 수탈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 없이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교과서에서는 수출과 수탈이 또 경우에 따라서 모두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수출이라고만 쓰는 곳은 없었던 건데요. 예. 좀 더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모든 교과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1920년 이후에 이 정책에 따라서 조선에서 쌀 생산량은 쭉 연두색 그래프입니다.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났는데 마찬가지로 또 일본으로 나가는 양이 저렇게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로 해서 늘어났고요. 예. 그러자 조선인 한 사람이 먹는 쌀 소비량이 지금 저기 있는 선 그래프인데 저렇게 쭉 내려가면서 오히려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연두색은 그 증산되는 쌀의 그 생산량이고 예. 밑에 고동색, 옅은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으로 가져간 양이 점점 늘어난 것이고, 근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우리 그 당시에 국민들이 먹은 쌀의 양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저렇게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모든 교과서에서 이 내용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당시 조선인들의 삶은 어땠느냐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1930년대의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쌀 생산량은 늘었는데 다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값은 또 폭락하고 제값을 못 받는다. 풍작이 그래서 오히려 저주다, 공포다. 모든 인민을 가난함에 빠뜨리는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잇따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얘기였냐면 이 과정에서 대가가 지급되느냐, 이걸로 이제 수출이냐 수탈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돼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예, 당시 일제시대 당시에는 이를 두고요. 이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내에서 대가를 주고 상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국가 내라는 거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같은 국가 내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예. 보면. 이거를 형식적으로만 보면은 오늘날의 수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또 예. 그런 반면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에게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이를 수출로 만약에 인정을 한다 그러면 강제징용도 정당한 고용이라는 논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이 아니라 수탈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예. 그게 또 이제 특히 어제 새누리당에서 여의도 당사 앞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플래카드를 걸면서 더 쟁점이 됐는데요. 예, 예. 확인 결과요. 8종 교과서 모두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비판적으로 인용만 한 곳은 없었습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금성출판사의 경우에는 주체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나머지 교과서도 보면은요. 김일성을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우상화에 이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두산동화와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건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이 됐다. 예.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구축에 이용됐다. 이렇게 하고 또 리베르와 비상교육 나머지 2개 교과서를 봐도 비슷한 비판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예, 예. 교학사의 경우에도요. 중국과 소련의 분쟁에서 거리를 두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안정 강화하려는 시도로 주체 사상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예. 이게 절대 권력을 합리화했다라는 비판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예. 비판의 양이나 강도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저께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교학서 것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다른 데 것은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예.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봅니까?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을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그래도 살펴보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모든 교과서가 다루게 된 거는요.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지필 기준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23일 고시한 고교 한국사 성취 기준에서도요. 주체 사상과 세습 체제 등을 학습 요소로 명시해놨거든요. 예. 그러니 주체 사상과 관련한 현재 교과서들의 지필이 교육부의 지침에서 벗어났다 보기는 힘든 거죠. 예.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아까 왜 잠깐 보여줬던 그 왜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걸었던 예. 거. 그거는 어저께도 바로 띄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예.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뗀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논란 관련된 논란도 어느 정도 종식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늘 새누리당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건 논란 때문에 플래카드를 내린 게 아니라 당사가 있는 여의도가 28일에 있을 재보선 해당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에서 플래카드를 걸면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걸면 안 된다고 해서 내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교과서의 주체 사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하니까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팩트체크 팀에서 확인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게 그렇게 쉽게 내릴 것 같지 않았는데 금방 내리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선관위에서 내리라고 그랬군요. 예.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나중에 하시라도 똑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또 건다는 얘기네요. 같은 논란, 같은 문제 제기는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팩트체크에서 어제 토론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린 그런 셈이 됐는데 글쎄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예. 어제 이제 한양대 박찬승 교수가요. 예. 사학과 교수인데 신문 기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 좀 들려드릴 텐데요. 역사 교과서에는 사람들이 인정해서 정해진 설, 그러니까 정할 정자를 쓰는 정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바른 설, 바를 정자를 쓰는 정설은 없다라고 예. 한 겁니다. 어제 토론과 관련해서요. 이 정설과 또 저 정설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예. 획일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뜻인 모양이군요. 그래서 올바른이라는 것은 위에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 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